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원피스 1153화가 공개된 후 다시 모든 포커스는 샹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과거에 했던 말들의 떡밥 회수가 이번 화에서도 진행되면서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는 불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은 루피가 아닌 샹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후샤 마을에서 샹크스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묘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산적 히그마에게 술을 뒤집어 쓰는 개인적인 모욕은 웃어 넘기지만 자신의 친구를 위협하자 그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은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루피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적 장면입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보다 동료의 가치가 우선하며, 진정한 강함이란 힘의 과시가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는 능력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루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팔을 잃은 샹크스를 보며 흘린 눈물은 이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영구히 각인되었음을 보여주는 감정적 봉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건네는 행위는 성스러운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꿈과 약속, 그리고 계승되는 의지의 물리적 현현입니다. 훗날 이 모자가 해적왕 로저의 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이 행위는 개인적인 격려를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다음 시대로 이전하는 장엄한 계약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샹크스의 역할은 루피에게 여정의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며, 오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사왕이라는 개념이나 샹크스가 지닌 세계적인 정치적 무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루피에게 그는 세계의 균형을 좌우하는 권력자가 아닌 오직 루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해적이자 정신적 아버지로만 인식됩니다. 그가 자신의 팔을 희생한 행위는 훗날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는 말로 요약되며, 이는 그의 모든 행동이 루피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음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초기 단계의 묘사는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서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주입하는 가치관은 착하게 살아라와 같은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고, 동료를 최우선으로 하라, 자신의 명예는 스스로 정의하라, 권력을 남용하는 자에게 도전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반건 이주의적 이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해적왕 로저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동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유롭게 살았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며, 따라서 로저의 모자를 루피에게 물려준 행위는 단순한 기념품 전달이 아니라 뒤의 의지를 계승할 후계자에게 의식적으로 특정 사상적 혈통을 이식하는 전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루피 개인의 서사를 넘어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되는데요. 그는 흰 수염을 직접 찾아가 검은 수염 티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에이스의 추격을 막으려 시도함으로써 파국적인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상 전쟁에 개입하려는 사왕 카이도를 저지하여 전장의 변수를 통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직접 마린포드에 나타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전쟁 자체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입들은 임의적인 평화 유지가 아니며, 이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데, 바로 루피라는 미래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세계의 균형이 치명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오로성조차 그를 세계를 어떻게 하려들 남자는 아니지만, 움직이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현상 유지를 위한 강력하지만 예측 가능한 변수임을 세계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루피가 자신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필요한 인큐베이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로저에게서 밀짚 모자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적왕의 길을 포기한 그의 선택은 이 단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로저로부터 라프텔에 대한 비밀을 들은 후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가지 않기로 한 것은, 그가 왕좌를 차지하는 대신 진정한 후계자를 찾아 이끄는 관리인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장기적인 전략적 작전이 됩니다. 그는 니카 열매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이를 훔쳐 이스트 블루로 향한 것은
차세대 조이보이 후보를 물색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본래는 로저의 아들인 에이스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루피가 열매를 먹게 되자 샹크스는 주저없이 이를 새로운 올바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샹크스의 행동은 단순한 수호자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으며 로저 해적단은 공백의 100년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너무 빨랐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고대 예언의 실현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시기 등 아직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을 필요로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저에게서 직접 그 진실을 전해 들은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위해 필요한 지정학적 전제 조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들, 3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기상조의 전쟁을 막으며 멀리서 루피를 보호하는 것은 강력한 해적의 말바꿈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자가 미래의 예언에 현재를 맞추기 위해 세계의 판도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 거대한 게임을 진행하는 역사의 관리인이자 예언의 집행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루피가 마침내 태양신 니카로 각성하자 샹크스는 슬슬 가지러 가볼까? 원피스를 이라고 선언하고 이는 서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수호자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플레이어로서 직접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모든 기다림과 계획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엘바프 에피소드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샹크스가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이야기가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인족 왕자 로키 역시 그와 연관되어 있고 그의 존재감은 엘바프 전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형 샴록의 등장은 그의 개인사를 이야기해 핵심 미스터리로 떡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가의 서사적 초점이 루피의 멘토에서 미스터리의 사나이 샹크스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루피와 샹크스의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의 핏줄은 그가 사왕이라는 적대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부의 성지 마리조아에 올라 오로성과 독대할 수 있었던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는 단순히 존중받는 해적이 아니라 길을 벗어난 왕자 중 한 명입니다. 이 독특한 지위는 그에게 누구도 갖지 못한 위험한 정치적 포지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권력은 신성하고 의심할 수 없는 권위라는 이데올로기 위에 세워져 있고 피거랜드의 피를 이은 샹크스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이단이 됩니다. 신으로 태어났으나 하등한 인간들과의 우정과 자유를 선택한 존재. 그의 존재 자체가 세계 정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그는 단순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 내부에 발생한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됩니다. 이는 그들의 신성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혁명가 드래곤의 무력혁명이나 루피의 해방전쟁보다 샹크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이념에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정부 입장에서도 샹크스와 그들의 가문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성을 상대로 그가 지닌 진정한 힘의 원천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자면 샹크스의 최종적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는 단순한 공동주역을 넘어 여명의 중재자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왕이 즉위할 수 있도록 판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는 후샤마을에서 루피에게 자신의 팔을 걸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령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루피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그가 초반에 시행했던 투자를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완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에서 출발하여 자신만의 고뇌와 사명을 지닌 한 명이 독립된 인간으로 원피스 최종장에 서 있습니다. 이번 최종장은 루피와 독자가 마침내
샹크스라는 한 인간의 복잡하고 장대한 서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나 정신적 지주가 아닌 대등한 위치에 선 두 명의 운명의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며 세상의 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샹크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샹크스가 최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팝콘을 뜯으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